네, 안녕하세요. 초초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고요.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것만은 잡고 가자 아주 핵심적인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르지만은 이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꼭꼭 다지고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1학년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2학기의 수학은 덧셈과 뺄셈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물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서 이 덧셈과 뺄셈에 익숙해지기 바라겠습니다. 뺄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또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1학기 때 한글을 배웠을 텐데요. 이제 그 한글을 이용해서요. 책을 읽는 습관을 더 들여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책을 읽어주지 마세요. 아이 보고 다 혼자 읽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책을 읽어주시고 아이가 혼자 읽는 시간도 일부 주셔가지고 돌아가면서 같이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혼자 읽어보기도 하면서 책을 읽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간단한 문장을 쓰게 해주세요. 한두 문장 정도로 일기를 쓰면서 문장 쓰기를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학년입니다. 2학년 수학의 꽃은 무엇이죠? 그렇죠. 구구단이죠. 구구단 익숙하게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 전에 1학년에는 읽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책을 읽고 나서 한두 줄 정도로 느낀 점을 말을 해본다거나 간단하게 메모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기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양이 늘어나야 되겠죠. 간단하게 썼던 일기가 이제 6줄, 7줄, 잘 쓴 친구들은 10줄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서윤 썸의 초등 글쓰기 처방전 일기쓰기 편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학년입니다. 이제 3학년부터는요 사회, 과학도 나오죠. 책을 읽고 나서 중심 내용에 대한 대화를 가끔씩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책을 읽을 때마다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읽었는지 점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어주고 자꾸 읽을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줘야 되겠지만은 잘 충분히 읽고 있다. 제대로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즐거움을 가지면서 읽으려고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로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혹시 필요하시다면은 초처방 카페에 있는 국어잼 북클럽을 참고하셔서 일주일에 한 권씩 독후활동지가 올라오니까요. 그것과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의 수학. 정말 아이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이 곱셈과 나눗셈 부분이요. 그리고 나서 이산량의 분수, 이것도 아주 어려워해요. 3학년 1학기의 분수는 쉬웠지만 3학년 2학기의 분수는 꽤 어렵다는 사실. 예를 들면 12의 4분의 3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12개를 4묶음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3묶음이 몇 개인지 찾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혹은 구체물로 자꾸 연습을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사회 같은 경우는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나눠보고요,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한 단원이 끝났을 때 간단하게 문제집을 풀어본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의 생활, 그리고 지표의 변화, 이 지표의 변화는요, 침식작용, 퇴적작용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소리의 성질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과학 개념을 체크해 보세요. 자, 그 다음 4학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학년에서는요, 더 감상문 써보시고요. 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으니까요,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게 일기에 써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조금 더 드러내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 나오고요. 소수의 덧셈과 뺄셈, 사각형에서 수직광행,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 이 부분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촌락과 도시, 생산과 교환, 저출산과 고령화 이런 사회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 부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 물의 상태 변화, 물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이게 3학년 때 나왔다면 이제는 그 변화가 나옵니다. 증발하고 응결하는 것들, 그리고 그림자와 거울, 화산과 지진, 현무암, 화강암 이런 것들요.
물의 순환이 나오니까 이것과 관련된 과학 개념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 5학년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써보는 거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글을 읽고요. 내용을 요약해보는 거 연습해봐도 좋아요. 교과서에 있는 글로 학교에서 했던 것들 다시 봐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서 신문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해볼 수도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을 딱 뽑아내느냐 이거를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수와 소수의 곱셈, 합동과 대칭, 직육면체, 평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학년 2학기의 수학 역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주세요. 하지만 1학기 때보다는 체감 난이도는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에는 한국사를 배우죠. 이 시대별로 중요한 이 핵심 개념들 그리고 인물들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과학에서는요, 생태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날씨에서는요, 습도, 기압, 이슬, 안개 나옵니다. 그리고 속력 나오고요. 산과 염기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과학 개념의 기초 개념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핵심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6학년 가겠습니다. 6학년에서는요, 관용 표현과 속담이 나옵니다. 평소에도요,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던 친구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5학년 때 주장하는 글 쓰는 거 좀 못해봤다면 써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 비례식과 비례 배분, 원의 넓이, 원기둥, 원뿔, 구가 나오는데요. 조금 어려운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줘야 됩니다. 이제 사회 가겠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륙, 대양, 기후, 그리고 이웃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까지 나옵니다. 또 남북 통일과 지구촌의 갈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계지도 딱 펼쳐놓고요. 거실에다가 붙여놓고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의 이용해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그리고 전자석도요.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죠. 또 계절의 변화 해가지고 남중고도, 기온, 그림자 나오고요. 또 연소와 소화, 우리 몸의 구조, 또 다양한 에너지와 과학 해가지고 전기 에너지, 무슨 에너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의 종류도 알아봅니다. 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주 핵심 개념만요 짧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깊이 알아간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흐름으로 크게 배우고 있구나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